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된 문서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입니다. 전자담배 과세 등 해외 현지 조사라는 제목이고요. 2019년 10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중에 개별소비세가 있는데요. 그 개별소비세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출장 목적, 미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현황 등 사례 조사를 통해 전자담배 관련 세제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분들은 환경에너지세제과장회 3명, 4분이서 다녀오신 거고요. 샌프란시스코 시청, 또 미국의 기업연구소, 그리고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이렇게 3곳을 다녀왔다고 되어 있네요. 이 자료는 저희가 국정감사 때 이미 안내를 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을 다녀오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많은 논의를 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주요 조사 내용, 이제 각 주에서 어떠한 제품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과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놓은 건 표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이 종량세를 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이 종량세를 하는 주들을 보면, 자, 오하이오,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이렇게 등등등이 있는데요. 자, 이게 미리당 50원대에서 250원, 300원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1799원이죠. 이거를 얼마 전에 3598원으로 올리려고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철회는 됐지만 지금 현재 1ml당 1799원을 적용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노란색 표시를 제가 해놨는데요. 대부분의 주들이 종가세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2위라고 소개드렸던 코네티컷의 경우에도 폐쇄형, 그러니까 CSV를 얘기하죠. CSV만 종량세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사용하는 OSV들, 자, 뭐 MTL, DTL 전부 다 종가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CSV 전자담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OSV, MTL 또는 DTL, 또 드리퍼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각각의 소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미리당 얼마 이렇게 정하게 되면, 그 기준을 CSV에 놓게 되면 이쪽 드리퍼나 OSV, DTL을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되고요. 반대로 OSV, DTL이나 드리퍼 쪽에 기준을 맞추게 되면 이 CSV 쪽의 이득이 또 굉장히 커집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기기와 그 기기에 사용하는 니코틴 농도에 따른 액상 수백 가지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종가세를 선택을 해서 도매가의 몇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문서의 원본을 저희 총연합회 블로그에 올려놨고요.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그 영상 소개에 저희가 주소를 놔둘 테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서입니다. 담배 관련 국제포럼 참석 및 해외 담배 규제 동향 조사. 2019년 11월 그 기획재정부의 출자관리과에서 다녀왔고요.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 담배 포럼에 참석하여 담배에 대한 과학적, 보건적 관점에서의 최신 연구 결과 및 해외 정책 동향 파악. 자, 그러면 이런 걸 왜 하느냐? 합리적 담배 규제를 위한 정책 개발과 관련 제도 도입 가능 여부 등을 모색. 아주 달콤한 말이죠. 이 담배 관련 국제 포럼 참석을 했습니다. 영국 왕립학회에서 진행이 됐고요. 미국 암학회 흡연관리센터 총괄 더글라스라고 되어 있네요. 최근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이슈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이슈가 미국에서 불거진 후에 FDA가 뒤늦게 여러 내용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 공개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자, 무조건적인 판매 금지가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를 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자, 런던 칼리지 대학 명예교수 마틴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FDA가 주장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청소년 흡연 조장 관련에 대한 견해, FDA의 주장과 달리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절대적 다수는 관련해서 덜 해롭다고 알려진 액상형 전자담배로 넘어온 이들이며,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에 입문한 청소년 흡연자는 1%가 안 된다. 니코틴 의존도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사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권열 흡연 청소년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갈아타면서 권열 사용도가 감소됐다. 유해성 저감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6가지 이슈가 있다. 유해성 저감에 대한 잘못된 정보, 그리고 잘못된 가이드에 의한 정책 위반을 한다는 거죠. 유해성 저감에 대한 WHO의 입장이 또 잘못됐다. 정치, 경제적인 이유에서의 무관심, 혹은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 유통으로 인해서 잠재적 수혜자들 사이에서 이유 없는 공포가 또 하나의 요소가 된다. 유해성 저감 제품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 전자담배 기기 가격.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더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하던 어떤 단체의 노력이 있던 더 가격을 내려야 된다. 독립기관이 집행한 연구의 부재. 이런 이슈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합니다. 정책 위반자, 그리고 국회, 과학자, 보건당국 관계자, 학자, 흡연자, 업계, 언론사,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건설적인 대화가 필요. 저희 단체에서 처음에 만든 노래가 있어요. 대화 좀 합시다. 대화가 너무 안 돼요.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로컬 연구의 필요성 및 로컬의 맥락과 연결되는 유해성 저감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도 증진. 맞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이 정말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져서 이런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좀 다들 높여야 돼요. 이 다음은 영국 액션 온 스모킹 앤 헬스 대표, 담배로 인한 어떤 건강 관련된 단체인 것 같아요. 이러한 단체에서 조차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련해서 액상형 전자담배로의 유도 캠페인에 따른 긍정적 변화라고 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수가 2018년 대비 12.5% 증가했다. 관련해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이동한 흡연 인구가 2015년 38%에서 현재 54%로 증가했다. 관련 흡연자가 이 위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긍정적인 추이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소를 또 이동하죠. 아시아 하우스에서 정책 논의를 한 것 같아요. 신종 전자담배, 즉 관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 이런 담배 등은 연소 과정을 거쳐 피우는 담배 종류가 아니다. 연소 과정이 있는 기존 권열 담배와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다 라고 일단 선을 긋고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일 규제, 동일 과세,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액상형 전자담배는 시판된 지 10년 이상이 되었다. 유해성 저감에 대한 사항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연초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각각 사용한 경우에 인체 영향에 대해서는 바이오마커 노출 지수 측정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라는 점이 입증되기도 했다. 바이오마커 노출 지수라는 게 이제 단백질이나 DNA 등을 이용해서 이제 몸 안에 변화를 알아보는 이런 실험 방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역학조사라는 게 20년, 30년이 걸리는데 단기적으로 알아보는 것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인 것 같아요. 금연 보조제로서의 효과는 또 어떠냐? NRT 요법이라고 해서 금연 패치 이런 것들 대비 효과적인 금연 보조제임이 입증됐다. 권열 담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한 경우 권열 사용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 청소년 흡연율 감소 효과에 대한 오해. 미국 등의 잘못된 보도와 달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통해 많은 청소년 관련 흡연자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하거나 금연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90% 이상은 기존 권열 흡연자로 나타나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권열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국가와 데이터처럼 권열, 신종 담배 등에 대한 청소년,
성인 흡연율 등 세부적인 데이터 집계가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에서 2020년 국민 흡연자 인식 조사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카드뉴스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그 내용에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연초담배로 흡연을 시작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64%가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분명히 이러한 조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하는 것은 담배 규제 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치를 아예 연초담배와 다르게 보는 것은 물론 담배 규제를 하는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예 우리나라와는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금지 또는 사용 자제 권고를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뭐 전 세계에 또 다른 국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사용 자제 권고, 또 사용 중단 강력 권고가 나왔죠. 영국 왕립의사협회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과 같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막을 경우 결국 사람들은 더 유해한 권렬 연초담배로 회귀할 것이 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 총연합회에서 누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와 원론의 왜곡된 보도. 자, 동남아시아 국가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등. 자,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일부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하거나 권렬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거나 금연 보조제를 인정하지 않는 등 유해성 저감 제품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는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한국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엄격한 정부 규제와 왜곡된 보도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권렬과 거의 같은 수준의 유해한 제품으로 포지셔닝하게 만들고 있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정말 이민 가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담배 규제 당국자 면담 을 했다고 돼 있네요. 자, 영국 보건국을 만났어요. 이 마틴이라고 하시는 분, 여러분들도 많이 SNS 등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자, 영국에서 담배 관련 총괄 하시는 분입니다. 담배 규제에 가장 선도적이며 유럽 내에서 두 번째로 흡연율이 낮은 국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2012년 이후에 현재 성인 흡연율은 4분의 1이 감소했고 청소년 흡연율은 2분의 1, 절반이 감소했다.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현황, 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권렬 대비 덜 유해한 것으로 판단. 액상형 전자담배가 권렬 대비 현저히 덜 유해함을 미국 내 연구기관을 비롯한 세계 여러 연구기관 등이 입증하고 있다. 2019년에도 세 개의 연구가 액상형 전자담배가 니코틴 대체요법이죠. NRT 대비 2배 이상 금연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의 습관적인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지 않다. 금연 분위기가 고조되고 청소년 베이핑이 증가하던 시기에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권렬 흡연 습관을 다시 정상화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액상형 전자담배는 권렬 대비 현저히 덜 유해하다. 자, 이 도표를 좀 보시면 시가렛 온리라고 되어 있죠. 이제 연초담배만 피우시는 분들, 듀얼 시가렛 해놓고 NR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코틴 대체요법과 금연 패치를 붙이시는 분과 담배를 피시는 분은 이렇게 듀얼 시가렛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일렉트릭 시가렛, 전자담배와 이제 연초담배를 같이 피우는 경우, NRT 온리. 자, 패치만 붙이시는 분들, 독소가 많이 낮아지죠, 수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여기 보면, 자, 일렉트릭 시가렛 온리라고 되어 있어요. 액상형 전자담배만 피시는 분, 니코틴 대체요법보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말 유해성이 현저하게 덜하다 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그래프 하나로 얘기가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청소년 사이에서 경험해보는 비율은 일부 있다. 맞아요. 일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레귤러 사용자로 확산되지는 않는다. 베이핑으로 인해 권렬 흡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양상은 없었으며 권렬 흡연율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자, 이거는 관련 기관이 조사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관련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좀
이런 국가들의 반만이라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자,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의견이네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 입장. 자, 금연 정책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권렬 흡연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자, 금연 효과.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잉글랜드 흡연자 약 200만 명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활용해서 완전한 금연에 성공. 자, 이 중에 47만 명은 금연 보조제로 이용하고 있었다. 전자담배 사용이 권렬 관련 법규나 단체 내 금연 정책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권고 중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낮다는 증거가 지속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정부는 흡연자들이 덜 유해한 니코틴 제품을 이용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주 정말 바람직한 내용들이네요. 정책 동향. 영국 의회 하원 과학기술위원회가 액상형 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18년도에. 자, 유해성 레벨에 따라 관련 규제나 세율 등이 다르게 적용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에 대한 세율은 해당 제품군의 유해성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책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가장 낮은 세율을 과세해야 하며, 자, 연초담배의 권련은 가장 높은 세금을 과세하여야 한다. 권련형 전자담배는 중간 정도 과세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사실 좀 따로 조사한 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권렬 담배는 전 세계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자, 이 부분이 되게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걸 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OECD 국가가 총 36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연초담배에 대한 가격을 이제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더라고요. OECD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 2, 3, 4, 5, 6 해갖고 26위까지 돼 있는데 없어요. 이거를 한참 내려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32위에 랭크가 돼 있네요. OECD 국가 중에 자, 연초 가격은 저렴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 비중은 좀 어떻게 될까요? 자, 같은 파일을 세금 비중으로 변경을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OECD 36개국 중에 세금 비중은 2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4,500원 중에 73.5%가 세금이다. 자, 그러면 저희도 OECD 국가 중에 뭐 세금 비중도 그렇고 판매 가격도 그렇고 연초와 유사하게 맞춘다라고 해도 30위나 뭐 21위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맞춘다고 해도요. 그런데 우리 세율은 지금 요렇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사한 주요국의 세율입니다. 미국의 주들 그리고 EU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초와 동등하게 유사하게 간다고 해도 판매 가격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이제 30위가 되어야겠죠. 30. 세금 비중으로 가도 21위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표에서 보여드리고 있다시피 전 세계 1위인데요. 이게 그냥 1위가 아니라 압도적 1위입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도 이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사벽. 답답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러한 내용을 자, 영국 의회 하원에 있는 과학기술위원회가 2018년 8월에 발간했다고 했잖아요. 영국 보건사회복지부는 2018년 12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수용 의견을 회신했어요. 아, 맞다. 너희들이 한 말이 맞다. 연초담배가 가장 높은 세율이어야 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가장 낮아야 된다. 왜냐? 제일 덜 해로우니까.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BAT 회사를 다녀왔어요. 참 희한하죠. 저희는 그렇게 만나달라 해도 만나주지 않는데 우리나라 기관에서는 저희를 잘 안 만나요. 이제 싫어하는 거죠. 만나면 이제 제가 자꾸 뭐라 하거든요. 그래서 안 만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해외의 담배 회사는 우리나라 기관에서 막 찾아가네요. 뭐 저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어쩌겠습니까. 힘을 더 키워야죠. 자, 이 BAT R&D 센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0년대 이후부터 자, 연초 담배 대비해서 유해성이 감소된 신종 담배 연구 개발에 주력했다. 자, 이거를 왜 주력했냐? 소비자 중심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자 중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소비자 중심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담배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유해성 저감, 신종 담배의 연구 개발 등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자, 예전에는 이제 어떤 기업이 선도를 했죠. 그런 소비자를. 자,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더 좋아요. 뭐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속임수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어떤 것이 더 나한테 덜 유해한 것인지를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도표가 좀 중요한 게요. 이제 영국과 기타 이제 EU 국가들을 좀 나눠놨네요. 나눠놨더니 뭐 세율 부분에 대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이제 비과세한다. 과세 계획이 없다. 자, 다른 EU 국가들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과세를 하고 있죠. 뭐 이태리나 라트비아, 핀란드 등이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미리당 100원대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 업계와의 관계는 또 어떻느냐? 자, 영국의 경우에는 담배 업계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자, 기타 EU 국가들은 이제 FCTC 5.3 조항을 준수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래요. 그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좀 만나자라고 하면 이제 담배 업계와는 우리는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래를 발표했죠. 대화 좀 합시다. 자, 그러면서 담배 회사로부터 정책 제언을 받아요. 업계 및 규제 당국의 철저한 제품 품질 및 안전 관리 필요. 저희도 최근에 올라온 그 법안 중에 이 액상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하는 법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저희도 찬성을 던졌습니다. 대신에 이게 정부에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업계의 포션을 좀 늘려달라. 품질관리위원회를 만들 때 그 위원회에 업계도 포함을 시켜달라 라는 의견을 넣어서 찬성표를 저희도 던진 상태입니다. 자, 혁신 기술 개발을 권장하되 마케팅과 유통의 자율성을 부여 신종 카테고리 성장 도모가 필요하다. 제품군별 유해성 레벨을 고려한 세금 정책 도입 필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멀리까지 가서 담배 회사로부터 이러한 정책 제안을 받았네요. 국내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꼭 해외까지 가서 이런 제언을 받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외국인은 믿지만 국내인은 믿지 못한다. 뭐 이런 건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랑스 전자담배 협회와의 면담. 빈센트라고 하는 프랑스 전자담배 협회장과 면담을 했어요. 우리는 안 만나주는데 왜 자꾸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협회들은 만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안 만나줄까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대부분이 다 겹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은 유해성이 저감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의 근간에는 유해성 저감 제품에 대한 과학적 신뢰가 있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위반 시 액상 성분 및 베이핑의 건강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등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라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려서 이제 알게 되셨겠지만 정부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 시장을 탄압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몇몇 분들이 이 세율만 얘기하지 말고 유해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 뭐 유럽 TPD를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연합회 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에서 발표한 이 권렬담배, 연초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비교 데이터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정부에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액상 유해성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이제 유해성 검사가 들어갔죠. 그런데 그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정부에서 세율을 먼저 들고 나온 거예요. 흡입 횟수를 가지고. 자, 그 상황에서 저희가 야, 이거 유해성 결과가 안 나왔는데 세율을 먼저 올리면 어떡하냐 이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조금 쉽게 안내를 해드리면 자, A와 B가 싸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A와 B가 만나서 원래는 서로 인사하고 준비 자세를 취하고 그 다음에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A랑 B가 만났는데 A가 갑자기 말도 없이 B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는 계속해서 야, 우리 만나서 인사하고 준비 자세 취하고 싸우기로 했잖아. 너 이렇게 때리면 반칙이야.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부터 막아야 되는 게 우선인 겁니다. 유해성에 대한 정책, TPD 규제 다 좋죠. 하지만 그게 언제 될 줄 알고요. 항상 상대방과 싸울 때 불리한 테이블에 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테이블에서 싸움을 시작했고요. 그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정부의 방향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저희가 불리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지만, 자, 현재 이 흡입 횟수에 대한 세율 인상, 이것부터 막지 않으면 유해성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간조차도 없어집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많이 힘들어서 이제 이런 대회 활동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중단해야겠다. 이렇게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많이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요. 그래도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내년도 로드맵이 나왔고요. 자, 그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